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낭인 스카이포스터 한 주 쉬고서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댓글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연재를 시작하면 늦는 한이 있어도 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제 원칙을 손수 깨고 한 주 쉬어갔는데도 많은 분들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과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관절하지만 제 사과를 더 듣는 것보단 빨리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제 사과는 여기서 정리하고 빠르게 시작할게요.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울려라 유포니엄의 스토리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영상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오늘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4명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2명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장인 오가사와라 하루카, 그리고 쿠미코와 같은 유포니엄을 연주하는 선배인 나카가와 나츠키. 이 2명의 캐릭터를 데리고 집단 안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카이포스터 애니메이션 재방영관 울려라 유포니엄 편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성장하다 시작하죠. 私は部長の小笠原遥です。担当はバリ作なんでサックスパートの人は関わることも多いと思います。 하루카는 아마 작품 안팎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소위 이름만 부장인 캐릭터라고 기억하실 캐릭터일 겁니다. 하지만 하루카를 그저 무기력한 캐릭터였다고 덮고 넘어가기엔 분명히 아까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의 에필로그에서도 했던 낯간지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착하고 상냥하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카 역시 자신의 상냥한 성격을 자신의 든든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죠. 다만 하루카는 자신의 상냥한 성격이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것 뿐입니다. 당장 자신의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누가 봐도 하루카보다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아스카입니다. 관현악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던 이때도 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타키 선생님이 등장해 관현악부의 분위기를 단숨에 고양시키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뺏겨버립니다. 아오이가 돌연 관현악부 탈퇴를 선언할 때에도 제일 먼저 아오이를 설득하러 나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오이의 현실과 작년의 사건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고요. 그런데도 제가 하루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하루카가 부장이란 자신의 직책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부장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도 하루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후 하루카는 아스카나 타키 선생님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도 관현악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루카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모자랐다는 아쉬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하루카를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죠. 카오리가 하루카에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말한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それだけ勇気があったってこと。そしてそのことを少なくとも上級生はみんな分かってる。頼むよ加トちゃん。難しすぎますって。 이 선배의 첫인상은 아마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中川先輩 다른 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의욕 있고 실력 있는 저음 파트 아니었기 때문에 나츠키의 늘어진 모습은 더욱더 무기력해 보이기에 충분했죠. チューバー好きだからそっちじゃなくて 하지만 쿠미코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쿠미코와 인연을 맺고 みんなで合わせてみませんか。 때마침 의욕적으로 변해간 관현악부의 분위기를 따라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캐릭터입니다. たまにはね。 물론 말투는 여전히 좀 냉소적이긴 하지만요. このまままたどう取っちゃったら私と加藤がオーディション落ちた意味ないんですけど。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성격이라는 것과 묘하게 이 성격과 잘 달라붙는 냉소적인 말투가 바로 나츠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바꿀 힘이 내게는 없다는 낮은 자존감이 냉소적인 태도와 주변에 쉽게 휩쓸리는 성격을 동시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분위기를 바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를 급하게 끌어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コンクールもあくまで決めるのは審査員だし、そんなはっきりしない評価に振り回されるのって本来の音楽の楽しさとは違うんじゃないかって私もそう思ってたわけ。 하지만 그 이유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나츠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자신의 정의가 충돌하면서 죄책감이 생겨났고 그 결과 관현악부에서 나가지도 그렇다고 관현악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는 늘어진 나츠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욕적으로 변해가는 관현악부의 흐름을 타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는 캐릭터로 변해갑니다. 내가 해봐야 뭐해? 라는 냉소적인 태도에서 나도 뭔가 하면 될지도 모른다 는 분위기를 따라 변하면서 자신에게 조금씩 믿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나츠키 특유의 차가운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나츠키는 냉철하면서도 だからお前ちゃんは実力でちゃんと勝ち取ったんだよ。 동시에 정도 많은 캐릭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なんか小銭しかないからね。 특히 쿠미코와 같은 유포니엄을 연주하는 사이로 월등한 실력자인 아스카를 위에 두고 같이 연주 실력을 올리는 위치라는 것과 쿠미코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엮이게 된 것,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만 하다가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확고하게 세우는 모습 등등 나츠키가 쿠미코와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는 캐릭터였기에 나츠키를 제일 친근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財布の中小銭しかないからね。久美子ちゃんのに最初に書きたかったんだよね。はい。 정리하자면 이 둘은 개인의 모습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위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혹은 고민했던 캐릭터입니다. 하루카는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는 모습이, 나츠키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관현악부에서 일어난 사건 안에서 자신들을 깎아내리게 했던 이력이 있는 캐릭터죠. 그런데 열심히 움직이지만 집단의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고민하는 하루카 같은 사람이나 집단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나츠키 같은 사람은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하루카나 나츠키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このままで大丈夫なのかな。わかりませんけど、部長たち頑張ってるみたいですし。 제가 하루카와 나츠키를 같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 사람들을 같이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친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쩌면 집단에서 누구보다 제일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私なんかそういうのに弱くてさ。 하루카와 나츠키의 행동은 많은 부분이 작년의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갈등에 많은 캐릭터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작년의 사건의 영향이죠.
1年が気にすることない。 그렇다면 작년의 사건이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신경이 곤두서 있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작품 안에서 발생한 제일 날카로운 대립 사건에 엮였던 캐릭터 카오리와 유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은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군상극으로서의 울려라 유포니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